네, 애봉봉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우리 애봉봉 식구들 이번 주 출발 다들 잘 하셨죠? 오늘도 뒤에서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정말 다행히 미국이 약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드디어 합의를 했고, 또 모더나도 미국 FDA가 세계 처음으로 승인을 했고, 이런 반가운 소식들이 있어서 조금 홀가분하게 오늘 시장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차익 실현 매물과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기관이 4일 만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특히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덕분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네요. 네, 코스닥도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00년 9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950선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내년 R&D 예산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발언과 또 제약 바이오 기업의 수출, 생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제약과 바이오 테마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수급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기관은 272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만나볼게요. 코스피 1위는 셀트리온, 2위는 카카오, 3위는 LG화학, 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는 OCI고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는 삼천당제약,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리노공업, 5위는 LB세미콘입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기대감에 더해서 최근 전해온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판매 권고 소식, 그리고 2,4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신속 진단 항원 키트의 미국 수출 계약까지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3상을 본격 개시한다는 뉴스가 들려왔네요. 스텔라라는 얀센이 개발한 건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이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고요. 얀센의 모회사인 존슨앤존슨이 지난해 매출 7조 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입니다. 네, OCI는 뒤에서 특징주를 살펴보고요.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을 받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삭스리 보시고 매매 오늘 도전하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저점을 잡으셨다면 정말 대박이네요. 네, 그리고 LB세미콘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나 패키징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주력 서비스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의 패키징과 테스트예요. 줄여서 DDI라고 하고요. 화웨이의 빈자리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고객사와 노트북 PC 그리고 태블릿 PC가 채워주고 있어서 DDI 수요가 견조한 상황입니다. 덕분에 4분기는 원래 비수기지만 이번 실적은 3분기 수준 대비해서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LB세미콘의 DDI 후공정 서비스 내에서 OLED와 LCD 비중을 비교해보면 OLED 비중은 아직 40% 미만이라고 하네요. 내년부터는 OLED 디스플레이가 노트북과 태블릿 PC에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DDI 후공정 부문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카카오,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위는 LG화학, 4위는 셀트리온, 5위는 SK텔레콤이고요. 코스닥 1위는 에코프로비엠, 2위는 KMH, 3위는 오스코텍, 4위는 LB세미콘, 5위는 동국제약입니다. 오늘 카카오가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최근 카카오의 주가가 조금 질질질 횡보하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카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견 묻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럴 때마다 실적이 증명해 줄 겁니다 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오랜만에 반가운 리포트도 나왔고 뉴스도 떠서 내용 좀 공유하려고요. 우선 리포트의 제목 이겁니다. 카카오 실력 발휘는 2021년부터가 진짜. 우리가 그동안 같이 봤던 3분기 실적 자료를 토대로 보시면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가 진짜라고 하네요. 압도적인 외형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는 결론이에요. 자, 다시 한번 카카오의 매출 구성을 토대로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됐는지 살펴볼게요. 자, 카카오의 사업 부분은 크게 플랫폼 부문과 콘텐츠 부문으로 나뉘고 플랫폼 부문에는 톡비즈, 포털비즈, 신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톡비즈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해당되고요.
포털 비즈는 다음 포털 기반의 사업들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신사업에는 카카오티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 톡 비즈 부문에서는 카카오톡 내 광고인 비즈보드 광고의 성장세가 엄청 가파릅니다. 연말까지 1만 곳 광고주 확보가 목표였는데 이미 3분기 기준으로 1.2만 곳을 돌파했고요. 그러니까 12,000곳을 돌파했고요. 추세를 볼 때 내년 말에는 광고주 3만 곳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 톡보드 광고는 특히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 증대와 영업이익을 빠르게 견인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게다가 거래형 커머스인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스토어, 카카오 쇼핑 등등 언택트 쇼핑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다시 콘택트 시대가 온다고 해도 편리성에 익숙해진 대부분의 국민은 이런 소비 행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죠. 그냥 포털 비즈는 그냥 지금처럼만 해준다고 칠게요. 그래도 문제 없어요. 신사업 부문의 압도적인 성장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먼저 모빌리티는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가맹 택시 사업 카카오티 블루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카카오 내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사업 부문이기도 하거든요. 카카오티 블루는 1분기 5,400대에서 3분기 13,000대로 빠르게 증가했는데 여전히 전체 택시 25만 대의 5%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고요. 앞으로 자율주행 택시 등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그래프 보시면 거래액이 올해 들어서 아주 큰 폭으로 성장했고요. 덕분에 3분기 기준으로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수준에 이미 도달한 상황이에요. 내년부터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작년 당기순이익이 137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3분기 한 개 분기 만에 406억 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어요. 핀테크 비즈니스의 고성장 또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대표적인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더 꾸준히 노력하겠죠. 네이버 페이도 그렇고 경쟁사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플랫폼 부문은 톡보드 광고와 커머스 플랫폼, 그리고 핀테크 비즈니스에 이어서 모빌리티 사업 부문까지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페이와 뱅크, 모빌리티는 21년에 7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콘텐츠 부문은 어떨까요? 현재 게임과 유료 콘텐츠 부문이 콘텐츠 부분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카카오 게임즈는 바람의 나라 리니지를 탄생시킨 송재경 XL 게임즈 대표에 이어서 최근에는 C9과 야구 구단으로 게임업계에 새바람을 일으켰던 정욱 넵튠 대표까지 품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게임 개발력을 확충해 기업 가치를 더 업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온을 안착시킨 이후로 내년에 등장할 신작만 10여 종에 달해서 1년 내내 신작 모멘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를 활용한 캐주얼 게임과 카카오 페이지의 웹툰과 웹소설 IP를 활용한 스토리 게임까지도 개발 중이라서 PC 온라인부터 모바일 게임까지 아우르는 역량을 더더욱 쌓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기대되는 부분은 유료 콘텐츠, 그중에 카카오 페이지와 피코마의 성장인데요. 카카오 페이지는 웹툰과 웹소설, 책,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데 플랫폼 거래액과 IP 유통 거래액을 포함한 통합 거래액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3%나 증가했거든요. 이미 검증된 스토리 IP가 더 다양한 국가와 플랫폼으로 활발히 유통될 예정이고 다양한 장르로 전환되기도 하면서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적 추이와 전망 그래프 보시면 내년에도 이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특히 피코마는 카카오의 일본 웹툰 플랫폼이고요. 거래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 만화인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3분기 거래액이 전년 대비 247%나 증가했지만 일본 전체 만화 시장 약 5조 2,451억 원 중에 아직 10% 수준에 불과해서 성장 여력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신규 이용자의 과금 전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적극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재팬의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부터 쭉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P 비즈니스 부문에서 카카오 M이 최근에 카카오 TV를 런칭했잖아요. 오리지널 콘텐츠를 대거 공개하면서 약 3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기도 했죠. OTT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콘텐츠를 통해서 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낼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상품 구독 서비스 또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사업 부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톡보드 광고와 커머스 이런 주요 사업 부분의 성장뿐 아니라 모빌리티와 페이, 뱅크, 신사업 부문에서 특히 수익성 확대가 기대되고 또 페이지와 피코마의 고성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즉 카카오의 전 사업 부문이 골고루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DS투자증권에 따르면 매출액이 19년에 3조 원, 20년 4.1조 원으로 또 21년에는 5.4조 원, 22년에는 6.5조 원으로 매년 약 1조 원씩 늘어나는 폭발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예상 실적은 그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50만 원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내년 IPO 시장, 카카오 삼총사 천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페이지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굉장히 높죠. 이들이 상장하면 카카오의 주가는 힘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우선 상장 전까지는 모 회사가 그 기대감을 한 몸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뱅크와 페이, 페이지를 떼어내도 그룹의 효자인 플랫폼 부문은 남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와 NHN페이코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하거든요.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 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수혜주로 카카오가 또 다시 떠오르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카카오 얘기가 조금 길어져서 특징주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OCI인데요.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 중에 하나죠. 최근에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올해 초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1kg당 7달러 초반대까지 급락했거든요. 중국이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무작위로 폴리실리콘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생산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돼버렸고 군산 공장 가동을 멈췄어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화재와 홍수 등을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공급량이 크게 위축됐고요. 3분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 반짝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완만한 조정을 거쳐서 최근에 재반등하기 시작했는데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태양광 시장이 내년에 엄청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폴리실리콘의 기초 소재로 사용하는 웨이퍼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증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태양광 수요가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폴리실리콘의 글로벌 증설은 내년까지 좀 제한적이라서 가격 상승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 태양광 기업에 대한 기대가 조금 커지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장에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OCI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에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라인을 반도체용으로 교체하기도 했고 또 포스코 케미칼과 합작해서 반도체용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피에노 케미칼을 설립하기로 계획했거든요.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발맞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과 과산화수소 생산에 나선 거죠. 얼마 전에는 반도체용 화학약품 제조사인 동우화인캠과 약 5천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반도체 부분에 거는 기대가 커지네요. 네, 다음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최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대부분 주사제인 기존 치료제와 달리 투약 편의성을 높여서 먹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주사제보다 시장 진입이 조금 늦더라도 먹는 약이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후발주자로서 뛰어든 것 같아요.
현재 셀트리온과 주시 녹십자의 치료제는 모두 주사제로 투여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성공을 거뒀듯이 이 편의성과 방역 측면에서 모두 주사제보다는 경구용이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저는 이제 그림 중에 대웅제약만 언급을 할 텐데 여러분들 다른 기업도 잘 봐주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삼천당 제약도 경구용 백신 개발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껴주시고요. 현재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치료제는 두 가지입니다. 호이스타정과 DWRX2003. 호이스타정은 경구용이고요. 주성분은 카모스타트예요. 만성 췌장염이나 수수로 발생하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쓰이던 약물인데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죠. 지난 7월에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2상을 승인받았고 최근에는 식약처가 임상 2상을 2, 3상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했죠. 3상에서는 1000명을 대상으로 명확한 데이터 확보에 주력한다고 하고요. 오는 23일에 임상 2상의 톱라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되고 있고요.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개발에 성공하면 첫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되겠죠. 자, 또 다른 치료제 DWRX2003은 주성분이 니클로사마이드고요. 원래는 구충제로 쓰던 약물이에요. 이건 주사제고 현재 국내는 물론 인도와 호주, 필리핀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 초에는 임상 2상 시작한다는 계획이에요. 근데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장비 구축 지원 대상 과제로 예비 선정됐다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내년 1월쯤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까지 생산시설 비용 약 38억 원 중에 최대 19억 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게 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호재가 굉장히 많네요. 아무튼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에 대한 기대가 특히 높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카모스타트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할 수 있으니까 관련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문제약은 카모스타트 메실산염 100mg을 주성분으로 한 CMP정을 생산,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요. 일성신약은 대웅제약의 호입한정의 수입 제조사고 일성 호입한정을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지노빅스도 카모스타트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죠. 다음 종목은 CIS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전고체전지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의 특성 향상에 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화재 위험이 없으면서도 리튬 2차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어서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고 있죠. 이번 계약으로 CIS는 높은 이온 전도율을 가지면서도 대기 안정성은 크게 향상된 고체 전해질 제조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고체 전해질 생산량을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원방테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1인용 음압병실 개발 소식에 26%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음압병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공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 급증 종목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은 화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행복하고 건강한 투자하세요. 건행투!